PD님, 여기가 무슨 구죠?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무슨 동입니까? 반포동이요. 네, 저희가 오늘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파트예요. 반포자이 아파트. 반포자이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죠. 근데 우리 강 PD님이 저번에 우리는 왜 좋은 아파트 보러 가지 않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좋은 아파트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가 지금 규제 지역이잖아요. 이 서초구의 아파트는 조금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하려면 현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낙찰받은 금액의 50% 그리고 DSR의 4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거든요. DSR이 아마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물론 이제 금리나 뭐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연봉의 한 7배에서 8배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 연봉이 1억이다. 그럼 대출이 얼마 나와요?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 가장 작은 평형대가 지금 한 30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27억에 낙찰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대출이 얼마 나와요? 연봉이 1억일 경우에 7억, 8억이에요. 한 8억 정도, 맥스 8억. 네. 왜죠? 낙찰 받은 금액의 50%가 13억 5천인데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니까 한 8억 정도가 맥스일 것 같아요. 그러면 27억 아파트 사는데 8억밖에 대출이 안 되면 나머지 얼마가 필요해요? 19억. 19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현금이 거의 20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8억 정도 빌렸다라고 하면 원리금까지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월에? 한 30년으로 하더라도 한 400 정도 나올걸요? 와. 이 집에 들어오려면 내가 현금 20억이 있지만 내 연봉이 1억이면 한 실수령액이 650 정도 되죠? 400 원리금 내고 나면 250밖에 안 남는 거야. 쉽지 않겠죠? 네. 뭔가 생활하기 굉장히 좀 빠듯하겠죠? 네. 그래서 웬만큼 현금 가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나의 연봉이 1억으로도 안 되는 거야. 더 높지 않는 이상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양했을 때 한 8억 9억 했을 때 사신 분들 아니면 지금 시기에 현금 이만큼 들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사실 분들은 사시더라고요.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 펜트하우스 누가 매입했잖아요. 그쵸? 네. 얼마인지 아세요? 180억. 와. 180억인데 펜트하우스면 이 아파트 제일 위에 한 층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현금으로 다 주고 샀대요. 아, 대출 하나도 대출 없이요? 없이. 대한민국에 현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반포자이 아파트 보러 나왔는데 지분 물건이에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반포자이에 지금 전용 50평에 감정가 56억으로 경매 나온 물건이 있거든요. 그거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전용 5구제곱미터인데 그중에 7분의 1이 지분으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분 물건이 뭐예요? 지분 물건이요.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부동산을 살 때 오롯이 내 명의로만 살 수도 있긴 한데 부부 공동 명의로 사는 경우도 있죠. 네. 혹은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일 경우에 어떻게 해요? 누구는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그 공유자 중에 한 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거나 아니면 세금 체납을 했거나 해서 경매든 공매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분 경매인 거죠. 오늘 물건도 지금 세 분이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원래는 장땡땡님이랑 김땡땡님이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사신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겠죠. 그런데 김땡땡님이 아마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님이랑 자녀분 두 분한테 지분이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버지랑 자녀분 2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꽤 많으세요. 아. 100세가 넘으셨어요. 와. 근데 지금 장땡땡님이 아마도 장남이신 것 같은데 세금 체납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지분 물건을 굉장히 좀 많이 보잖아요. 네. 또 우리 회원님들이 했던 것도 많이 보면 대부분 장남이 사고 쳐서 지분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분 물건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분 물건 낙찰 받으면요.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사실 지분 물건은 낙찰 받고부터 시작이거든요. 1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지분이라는 게 원래 원칙은 현물 분할이에요. 지분만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치, 뭔가 들어가가지고 거실은 내 거 이만큼, 현관은 내 거 이만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방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지분을 공유자가 사주던가, 근데 만약에 공유자가 내 물건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도 후에 지분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근데 이조차도 나는 협상하기가 싫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경매에 붙이고, 그다음에 낙찰받은 금액으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뭐가 가장 편하겠어요? 협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사줄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네. 그러면 물건을 볼 때 협상이 가능한 물건인지 혹은 어떻게 엑시트 할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협상 가능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분 물건은 항상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소송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이 소송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안전마진을 좀 확보하고 입찰가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 진행할 때 우리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거든요. 이거 이제 판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정해진 어떤 그들이 원하는 용어랑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대로 안 맞춘다라고 하면 계속 다시 재작성하라고 보내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이라고 하지만 굳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무사한테 맡겨서 소장 작성해 달라고 하면 좋아요. 물론 비용은 들겠죠.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해야 소송까지 안 가고 끝낼 수가 있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주로 이제 등기 보면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공유자 혹은 이 공유자 가족이 경매 물건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소송까지 안 가고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잘해줘요? 며느리가 며느리.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그 돈을 다 갚아서 지분을 사줍니다. 효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옵니다. 그래서 내 지분을 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성쌤께서도 지분 물건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분 물건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지분 물건 중에서도 뭐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이 아파트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잘 들어와요. 한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상 제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토지는 이런 거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토지에 또 단점이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잘 안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협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성향에 따라 뭐 아파트든 토지든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뭐 경매가 처음이다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 추천해 드립니다. 지분 물건 저희가 처음 임장하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 서초에 있는, 이 강남 상구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 이제 막 도착을 했고 서론이 좀 많이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매 정보지부터 보고 시작을 하시죠. 이게 200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느낌 있지 않아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한 여유로운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경매 정보지 좀 볼게요. 자, 오늘 물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아파트이고 132동 그리고 1803호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그러니까 원래 면적은 전용 5구인데 그 중에 7분의 1의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2.6평 정도 되죠. 그러면 전체에서 한 작은 방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정가는 4억 1,500만 원이고 10월 14일 날 1차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분이시고요. 현재 해당 물건에 살고 계신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사실 공매 물건이어서 재산 명세서까지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데 아직 길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요. 지금 재산 명세서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공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공매 나온 물건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일단 왔습니다. 하지만 공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재산 명세서는 꼭 확인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권리 분석은 크게 할 게 없는데, 만약에 재산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분 나온 물건이 과반수 이상이다 그러면 그 임차인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도 괜찮죠. 그게 아니고서는 임차인이 있다, 계약력 유무랑 상관없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시설 되게 잘 되어 있네. 지금 시간이 애들이 하교하고 집에 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반포자이 아파트가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이게 3,410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습니다. 와. 초품화, 중품화 아파트예요. 그리고 뭐 입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얼마나 좋은지 알 거예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고속터미널 있죠. 그리고 걸어가기는 조금 멀긴 한데 조금 가면 반포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반포 한강공원은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공원에서 부티가 난다라고 할까?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논현동, 이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뭐 있어요? 강남. 그래서 뭐 이런 생활 인프라나 상업 인프라는 저희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카톨릭 대학병원도 있잖아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 역도 참 붙어 있죠. 7호선 반포역 지나가죠. 9호선 뭐 있어요? 사평역 지나가죠. 야,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어요. 와. 초역세권. 초역세권. 또 입주민들한테 살기 편안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살 수 있냐고. 아, 근데 진짜 입주민들이 네. 지나오면서 많이 봤잖아요. 네. 여유가 있어요. 그쵸, 여유가 있죠. 와. 급하지가 않아요. 네. 사실 지분 물건은요, 굳이 현장 임장까지 와서 막 디테일하게 조사할 이유는 없어요. 네. 어차피 지분 물건이고 공유자가 내 물건을 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부러 좀 나와봤습니다. 우리 강 PD님한테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 강 PD님이 어쨌든 편집자로서 저희와 연을 맺긴 했지만 근데 네. 경매에 관심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아파트 입찰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찰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 받을 건데, 우리 강 PD님이 나이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경매 활동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아파트에 살 날이 오겠죠. 아. 그래서 살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더 낙찰에 쉽게 그쵸. 출퇴근을 할 수 있어요. 회사까지 가깝죠. 킥보드 타고 와도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충분합니다. 가끔 저 재워주세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132동에 1803호거든요. 그러면 이쪽 라인이네. 입구는 또 이렇게 뚫려 있는데 막상 승강기를 타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세요? 제가 웬만한 다른 아파트는 그냥 누르고 부동산에서 왔어요 하고 막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왠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오면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여기 양쪽에 뚫려 있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붑니다. 바람도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바람, 그렇죠? 둘러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그렇죠? 강 PD님 엘리베이터 한번 타봐야 되잖아요. 반포자의 엘리베이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 태워드릴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라도 좀 태워드려야 되는데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한번 좀 들려볼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수물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동산 갈 텐데, 이게 대단지 아파트라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상가가 있는 곳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참 좀 걸어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뭔가 산책하는 맛이 있죠? 네. 여기가 뭔가 학교 방향이네요. 그쵸? 저희가 방향을 잃었어요. 제 네이버 지도를 좀 보고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측이네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럽네요. 선생님들도 여기 사시려나?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어. 걷기 괜찮습니다. 근데 임장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렸죠. 네. 이삿짐 차량 전용 출구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맨날 이삿짐 차량이랑 일반 차량이랑 걸려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작은 평형 있잖아요. 전용 보고 네네네. 매매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30억 넘어가야 돼 이제? 네네. 실거래가 지금 다 31억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 다 올랐고요. 이거는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고. 서밋이 그나마 지금 27억에 나와 있는 게 제일 괜찮아요. 그래요? 여기 사시는 분도 강남역은 회사 다니시는데 걸어서 다니신다고 하시죠. 걸어서. 자연 이미 이제 30억 넘기 때문에 잘 해서 깎아오더라도 30억. 11월 말에 그 둔촌주공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영향 없어요? 저쪽은 저쪽이고요. 이쪽은 이쪽이에요. 지금 보통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가 먼저 살 거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팔아요. 왜냐면 계속 오르는 자니까. 35평은 지금 40억이에요. 별로 반포가 오시잖아요. 그럼 반포 안에서 다 갈아타세요. 자기 금액이 괜찮으면 사실 저도 제일 추천드리죠.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들렸다 나왔는데 어때요, 느낌이?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용 5구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5억, 26억 야금야금 거래가 되긴 했었거든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30억, 31억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억대 매물은 아예 없어요. 30억이 넘어가요. 어떻게 깎고야 30억에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용 84, 35평형은 이게 정거점이 38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9억 5천 정거점을 돌파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들이 다 40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여기도 와, 아파트 가격이 그냥 올라갑니다. 이쪽은 또 이들만의 또 리그가 있어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든 뭐 둔촌 주공이 올라오든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소 30억인 거잖아요, 매도가가. 네. 그럼 우리가 7분의 1 지분이 나왔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30억 나누기 7 하면 얼마야? 4억 2,800. 그래서 오늘 물건 7분의 1 지분이 나왔지만 가치는 4억 2,800만 원이다. 방 한 켠 정도 되는데 4억이 넘는 거죠. 괜찮죠? 근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지분 경매가 일반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저가에 낙찰이 돼요. 왜냐하면 지분은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고 오롯이 내 현금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낙찰이 되는데, 근데 이 지분 중에서도 뭐 1억에서 3억 사이는 그래도 낙찰가율이 높거든요. 근데 3억 이상 되는 것들은 어때요? 낙찰가율이 좀 낮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경쟁자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경쟁자가 왜 더 없을까요? 그러니까 1억 있는 사람보다 3억 이상 있는 사람이 더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수익이 훨씬 더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분은 어설프게 나 혼자 뭐 1억짜리 뭐 이런 거 하는 거보다 나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들 좀 모아서 같이 뭉쳐서 큰 거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됩니다. 제가 다른 건 공투 절대 권장 안 합니다. 근데 지분으로 하신다, 공투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도 지금 4억 2,800이잖아. 물론 이거보다 낮게 낙찰되긴 하겠지만, 근데 내가 들어갈 여력에 안 된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같이 할 사람들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경매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 일부러 조별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조별 미션도 드리고 조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고 시세 조사할 때도 품앗이 하듯이 같이 조사하고 명도할 때나 인테리어 할 때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할 수 있고 사람이랑 나랑 좀 이제 맞는다라고 하면 이런 지분 물건들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혼자서 하게 되면 못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의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열정이 굉장히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길게 못해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더 낙찰로 오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지분 물건 보러 나왔고, 지금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좀 속 시끄럽다, 대출 없이 뭔가 투자할 물건을 좀 찾는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아파트 경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 PD님 하실 얘기 있나요? 이렇게 많이 비싼 아파트 와보니까 눈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목표가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파트 값에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받는 아파트가 있죠. 아, 근데 어차피 이 반포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대출이랑 상관없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상관없이 올라가요. 안타까운 거는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없으신 분들, 뭔가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제 서민들이 오히려 좀 피해가 가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얘기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정치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또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마무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죠.